여사님 친구마저 손혜원 의원마저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말로 주말쯤 자진 사퇴를 할까요? 청와대가 어제 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배경을 차분히 설명했음에도 오히려 거취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박 본부장 얘기를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앞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해보겠지만 그 전에 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란 자리가 20억의 예산을 주물른다.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20조입니다. 예,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20조요.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이제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분배를 잘하고 앞으로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어떻게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예산과 관련한 권한 자체가 바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한테 있는데 실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입니다. 근데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연구비를 이제 분배를 해주는 자리인데 왜 지금 여야는 물론 과학기술가 반발을 하냐면 사실 이 연구비와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황우석 사태 때입니다. 그때 황우석 교수가 정부로부터 256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경호원들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구비 지원을 주도한 게 바로 과학기술 보좌관을 했던 바로 이제 이 박기영 이제 보좌관이 이제 당시에 주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 사태 이후에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이 됐어요. 학교에 쫓겨나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쫓겨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바로 순천대 교수로 가서 지금 1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미안하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계에서는 아니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분배권자로 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20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뭐 서울시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잖아요. 20조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나눌 수 있는 즉 분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어제 이 박 본부장 임명 배경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글쎄요. 누구에게나 공과 과는 다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중을 따져야 하는 시점 아닌가요? 이게 과연 경중을 따질 만한 사안이 되는지 이것부터 좀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예상컨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국가 R&D 사업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때도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고 뭐 IT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도 뭐 IT 붐도 많이 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쪽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것을 주도한 것이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공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부정에 일부 개입한 혐의가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인정한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 시절에 아마 과학기술 분야 연구 지원했을 때 그걸 다 공으로 인정하라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아마 그 공이 아니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황우석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과학계의 저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간에 뭐 몇 년 동안 지원해서 금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황우석이라고 하는 스타 과학자를 키우려고 했을까? 이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 길을 계속 꾸준히 걸었던 과학자들이 과연 거기에서 주목을 받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일종의 박기영 보좌관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도 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기영 보좌관은 그렇게
지금 이제 본부장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부 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황우석 사태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그러니까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의 진실성이에요. 그 연구의 진실성을 버렸다고 하는 점에서 과학자의 관점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행정가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황우석이라고 하는 이 연구 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일부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가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지금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청와대 저런 해명도 다 그래서 더 불가론이 거세진다. 김성환 변호사님 이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근데 허 교수님 저희 키워드 밑에 줄을 보시면 주말쯤 잦은 사퇴할 듯이라는 보도가 저희 뉴스특급 시작하기 전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박기영 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뭐 그런 기자간담회입니까? 그걸 한다 할 때 물러나는 기자간담회를 하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과는 했지만 뭐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에서 그 실망이 커지고 오히려 더 과학계를 비롯해서 여론의 반발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는 과도 있었지만 공도 있다, 공도 좀 봐달라 이런 말은 사실 뭐 공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 헌신성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공도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청와대가 이런 말을 한 데는 뭐 어떤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청와대가 뭐 임명을 강행해서 계속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론을 보면은 계속 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거든요. 무심분립이란 말이 아니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이언스지라는 그 과학 잡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본인은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기여하지도 않는데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죠.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부도덕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연구비 2억 5천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어쨌든 과학 행정의 핵심을 집행해야 될 그 분이 이런 과학계의 근본적인 불신하에 있다면은 그 일을 집행하는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평가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잠깐 뭐 보도 보셨지만 청와대에서는 하루 이틀 여론의 추이를 청취를 한 다음에 주말쯤 뭐 결론이 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박기영 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분석해서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네, 뭐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계에서는 치욕적인 처사고 국제적 망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본부장으로서 역할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다른 이제 그 과학계에서의 저런 반발은 저는 그 다른 어떤 곳에서의 반발보다 저는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황우석 사태로 당시 그 어린 친구들이 받은 그 학생들이 받은 충격도 대단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큰 과학계가 지금 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과학의 순수성 그리고 오직 연구에만 전념해왔던 그 과학자들보다도 정치권에 줄대고 권력의 힘을 이용했던 사람이 외려 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구만 했던 사람들은 외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퇴진을 했는데 권력의 그 끈을 계속 대고 있었던 박기영 뭐 내정자의 경우에는 지금 또 다시 이런 그 출세의 길에 있다는 것이 저는 많은 과학자들한테 좀 그 모욕스럽게 수모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계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박기영 본부장은 구국의 심정이란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야당 공세수위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인물까지 거론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 씨는 전 세계의 오명을 떨친 희대의 과학 사기극 황우석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박 씨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 주제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 갑자기 여기서 나왔는데 저 얘기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한결같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좀 이렇게 옹호를 해주거나 이런 사람도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한데 이렇게 아무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옹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에 일부 먼저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박기영 본부장이 예를 들면은 2004년부터 2006년도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는데요. 청와대에서 2006년 1월에 사실 청와대에서 보좌관에서 물러날 때 그때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 한 여름 이 무렵쯤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우석 사태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MBC PD수첩이 보도하고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맞아요. 시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청와대는 계속 박기영 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오판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왔던 그 오판을 하게 했던 가장 주역이 박기영 당시 비서관이었어요. 근데 물러날 때까지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인데 그때까지 사과를 제가 생각컨대 했다면 지금 나와가지고 그때 정말 진짜 사과하는 심정으로 했었습니다.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아니 또 저희들이 또 다르게 얘기할 여지가 있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다가 11년 만에 나타나서 말할 기회 없어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그걸 진정성 있다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본부장에서 더 이상 뭐 자진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권력자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권력자가 항상 선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가 국민의 여론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촛불 정부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만약에 뿌리친다고 하면은 이전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똑같이 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의 잠깐 미니 강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다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적인 친문위원이죠. 손혜원 의원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당부하고 나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러겠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아마 박기영 본부장의 유일한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장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난하시는 건 아니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거절할 상황은 청와대가 몰랐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과연 그러면 민정비서관실에 처음에 인사검증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 결재까지 올라가서 발표까지 되느냐. 저는 여기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어떻게 내부의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고 누가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다 통과돼서 발표까지 이뤘던가. 자,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라는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물론 박기영 본부장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반대의 인사가 또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내각 인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드러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인사를 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이거는 뭔가 붕괴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누구 참모든지 하나가 아니되옵니다라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 자, 그럼 조국 민주성 뭐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조현옥 인사수가 뭐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인사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라도 했는가요? 저는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저 따져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책임을 질 사람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어찌됐건 친문그룹의 손혜원 의원까지 박기영 본부장 끊고 갈 건 끊고 가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만약에 저희 뭐 주제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박기영 본부장의 자진 사퇴가 뭐 그냥 지나가고 사퇴를 안 하고
그러면 허 교수님, 이거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뭐 차관급이니까 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야당이 뭐 이렇게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는 차관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지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책임을 일단은 뭐 국회에서 추궁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뭐 그렇게 주말을 지나서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왠가 하면은 지금 벌써 손혜원 의원이 이런 그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하고의 차이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친문이다 뭐다 같이 오랫동안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결격 사유를 걸러내는 거를 조금 등한히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실수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또 그런 비판과 민심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강력한 민심에 대한 전달이 지금 대통령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또 열려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자성의 보고 목소리는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저는 청와대에서 손혜원 의원의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사람이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 박기영 본부장을 추천했던 사람 그 인사가 일종의 이제 기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추천이 됐다거나 할 때 나타날 때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저 뉴스특급 항상 출연하시는 네 분의 전문가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참 힘든데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